안녕하세요. 빈즈타로의 빈즈입니다. 날이 덥네요. 그쵸? 이제 진짜 여름인 것 같아요. 다들 더위 조심하시고 냉방병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댓글에 적어주신 우리 관계의 행방은 어떻게 하면 좋은 걸까라는 주제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뭐 친구 관계로 계속 끌고 가는 게 좋은 걸지 아니면 연인 사이로 발전을 시키는 게 좋은 걸지 좀 이렇게 양가 지점에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이제 개인적으로 상담을 오시고. 근데 이 영상을 이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건 맞지만 한 가지 꼭 명심하셔야 될 건 이건 타로 카드의 얘기일 뿐입니다. 타로 카드에서 안 돼. 너 그 사람한테 직진하지 마 라고 했다고 해서 마음을 접으라는 것도 아니고요. 바로 직진해. 그냥 들이받으면 돼. 라고 했다고 해서 바로 고백을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 이 타로점 자체가 뭔가 100%의 진실을 말하고 신뢰성이 아주 높은 얘기만 한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이 조언을 바탕으로 상대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혹은 상대에 대한 이 거리감을 어떻게 조금씩 넓히면 좋을지, 그래서 조금씩 멀어지면 좋을지 이런 방법의 조언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의 리딩이 지금 이 구독자분들의 행동을 무조건 이렇게 결정 지어야 한다라는 지침선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꼭 참고해서 제 영상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늘 그랬듯이 1, 2, 3, 4 순서대로 카드를 골라주시면 되고요. 지금 딱 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 카드를 보셨을 때 눈에 들어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눈에 들어오는 카드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지금 제가 놔드리는 요 돌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카드를 번호를 골라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고양이 소리가 들어간다고 해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저희 집 고양이 맞습니다. 지금 싸우고 있어요. 자, 이제 첫 번째 연두색, 두 번째 주황색, 세 번째 파란색, 네 번째 자주색으로 할게요. 자주색. 자, 네 개의 돌 중에서, 그리고 혹은 카드 중에서 눈에 들어오는 것들을 하나만 선택하셔도 좋고요. 두 개가 들어오면 두 개 선택해 주셔도 좋습니다. 왜냐면 일반 솔로 운이나 커플 운세 이런 게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잠시 카드 선택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짧게 드릴게요. 혹시라도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시정지 해놓고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드 고르세요. 자, 카드 선택 시간 마치셨나요? 조금 생각보다 길게 드리기는 했는데 혹시라도 모자르다 하시는 분들 일시정지하고 다시 한번 잘 살피신 다음에 이거다 하는 느낌이 오실 때 그런 카드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연두색 카드부터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 연두색 돌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현재 두 분의 관계예요. 지금 1번 분이 연두색 돌을 뽑으신 분이 생각하는 그분과 1번 분의 관계, 현재 두 분의 사이가 어떤지 한번 보는 거고요. 이거는 현재의 관계를 유지했을 때, 이거는 현재의 관계 이상으로 연인 관계, 썸 관계로 발전을 했을 경우, 그리고 이거는 1번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조금 생각에 도움을 주는 그런 조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분과 상대방의 관계를 지금 현재 어떤 관계인가를 좀 보는데 아슬아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슬아슬하다는 게 두 분의 관계가 뭐 아슬아슬하고 이제 끝날 이게 아니에요. 두 분의 관계 자체는 사실상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냥 뭐 힘들다고 하면 술 한잔하고 얘기 들어주고 고민거리를 아주 쉽게 나눌 수 있는 사이일 거고요. 그분이나 1번 분이나 다른 사람한테 하지 못하는 속 깊은 이야기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서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지금 이 위태위태하다는 건 1번 분 자체가 이 상대방을 볼 때 내 마음이 위태위태한 거예요. 사실 제가 볼 때 1번 분 같은 경우는 상대방을 향한 이 마음이 완벽한 호감인지 아니면 정말 좋은 친구인데 이 친구로서 드는 소유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괜한 감정이 뭔가 감정의 오해를 하는 건지 좀 고민을 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계기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1번 분의 생각을 굉장히 많아지게 하고 좀 뭔가 이 친구가 내 옆에서 혹은 이 지인이 내 곁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를 하든 뭔가 더 발전을 하든 어쨌든 이 사람과 깊게 얽히고 엮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든 어떠한 계기가 있을 텐데 글쎄요. 사실 저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 사람 같거든요. 쉽지 않은 사람 같은데 애초에 이 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좀 뭔가 이 정도면 되게 친해지지 않았나? 이 정도면 조금 더 뭔가 깊은 사이가 된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까지 오는 것도 되게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공들이고 이렇게 열심히 구축해온 관계가 과연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람으로서 좋아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걸까?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마 주변에서 조금 바람을 넣은 게 없지 않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근데 어쨌든 1번 분의 심적인 상태 자체가 스스로의 감정을 제대로 정의 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처럼 보여지고요. 자, 일단 이 관계를 유지한다. 그리고 발전시킨다.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관계를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정말 정말 가장 좋아요. 오히려 이 관계를 친구 이상으로 발전시킨다? 분명히 무언가 한 가지는 포기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 상대가 상대가 이쪽이다 아니다를 판단은 할 수는 없어요. 고작 이 카드로 상대방의 성지향성을 판단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 아까 그랬잖아요. 이 관계 자체를 끌어오는 게 좀 시간이 걸렸고 공을 좀 많이 들인 것도 있고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고 근데 사실 사람과의 관계가 두터워지고 깊어지는 거에는 분명한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거든요. 하루아침 새에 갑자기 10년지기 친구 같은 사람이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느낌상으로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는 있어도 진짜로 이 사람에게 내 속을 다 내주고 그 사람도 내게 속을 다 내주는 그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데 내가 지금 이렇게 노력한 이유가 진짜 이 사람이랑 그냥 지인으로 친구로 남기 위함이었나? 라는 현타가 한 번쯤은 왔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 이런 말을 하냐, 이분이 제가 볼 때 완벽한 이쪽도 아니거든요. 바이섹슈얼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남자친구분을 만나셨던가 여자친구분만 꾸준히 만나셨던가, 이거 여자친구분은 게이인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레즈비언이든 게이이신 분들이든 어쨌든 간에 이 상대가 완벽한 퀴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이섹슈얼이라고 그렇게 보기에도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이분은 제가 볼 땐 1번 분과 그 이상의 관계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생각을 했을 때 이 상대방도 1번 분도 분명히 포기하고 놔야 되고 내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건데 처음에는 분명 좋겠죠. 처음엔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 정도는 포기할 수 있어 라고 하겠지만 사실
똑같은 이쪽을 만나든 바이섹슈얼인 분들과 바이섹슈얼인 분들이 만나든 혹은 완벽한 레즈가 진짜로 남자에게 그러니까 이성에게 관심이 없는 성소수자 분들과 나는 상관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만나든 어쨌든 우리들은 성소수자라는 그 퀴어라는 이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끼리 만났을 때 뭘 포기해야 되는지 머리에 딱 떠올라요. 그리고 어떤 걸 감내하고 감수하고 내가 이런 시선 저런 마인드 저런 생각 전부 다 괜찮아 이제까지 겪어왔던 것들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충분히 넘길 수 있는 것들인데 이 퀴어 성소수자 이 둘레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요 포기해야 된다는 이유를 모르거든요. 왜냐면 나는 이제까지 포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굴 만나든 얻긴 얻었지 그걸 포기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특혜든 뭐 작게 보면은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갖는 권리든 뭐 주변의 시선을 감내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하나가 아니라는 게 눈에 보일 거예요. 그걸 느끼는 순간부터 두 분의 관계 자체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종례는 어떻게 되느냐? 두 분이 만나서 분명히 얻은 게 있을 텐데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리고 1번 분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그 관계로 놔둘 걸 그랬다라는 생각도 더 많이 하시게 될 거고요. 반대로 지금 두 분의 관계를 유지를 한다라고 봤을 땐 오히려 두 분의 시너지도 굉장히 좋아요. 제가 볼 때 두 분이 일을 하다가 뭐 공부를 하다가 어쨌든 두 분이서 머리를 맞대고 같이 힘을 쓰고 뭔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는 뭔가 공동체에서 만났을 것 같은데 그 공동체에서 두 분의 시너지가 굉장히 좋아요. 두 분의 시너지 자체가 곧 나의 힘이 되고 무기가 되고 보상으로 따라오거든요. 아마 두 분이서 같이 무언가를 계속 한다고 하면 계속해서 두 분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꾸준히 들어올 거예요. 만약에 학생분들이다 라고 하면 두 분이서 무언가를 했을 때 왜 요즘에는 대학생분들도 자기 재능 살려서 창업을 하거나 뭐 이런 것 저런 거 많이 도전을 하잖아요. 제가 그 나이대에서 벗어난 지 좀 오래돼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두 분이서 할 수 있는 도전은 다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한 절반 이상은 무조건 성공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볼 때 두 분이 되게 시너지가 좋아요. 진짜 좋아요. 두 분이서 같이 어우러졌을 때 나는 힘으로 어지간한 것들은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직장 동료다 라고 했을 때는 두 분이서 그 직장 동료라는 이름으로 같이 프로젝트를 하든 뭐 영업을 뛰든 무언가를 했을 때 그 결과가 고스란히 돌아올 거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뭔가 두 분이 같이 한다라는 의미만으로도 플러스가 되는 상황이 훨씬 많고 기회도 계속 있을 거고 근데 굳이 이 감정에 그 헷갈린다 내가 헷갈린다 당연히 헷갈립니다. 왜? 지금 이걸 보는 분들은 이미 성소수자, 퀴어이기 때문에 내가 동성에게도 충분히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먼저 느낀 감정이 맞는 걸 텐데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이 사람에게 끌려선가? 라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물어보는 즉시 사실 답이 안 나오죠. 답이 안 나오는 건데 저는 간단하다고 봐요. 그렇게 진짜로 상대가 나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발전을 시켜도 되는 것 같다라고 느껴진다면 헷갈리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1번 분들도 지금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잘해주고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뭔가를 자꾸 신경을 쓰고 사이가 가까워지려고 깊어지려고 단단해지려고 노력한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친구이기 때문일까? 라는 의문이 떠오른다면 이분과의 친구 관계조차 단절이 된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괜찮은데? 상관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 이도저도 아닌 마음이었던 거고요. 너무 힘들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친구 관계로라도 유지를 하시는 게 맞고요. 사실 저는 이상으로 발전시키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사실 제가 볼 때 1번 분은 진짜 뭐 아니면 도예요. 접는 것도 사실 그냥 마음을 접는 게 아니라 관계를 끊어내 버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칼이 조금 자주 나오는 걸 보면 뭐 아니면 도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이랑 잘 된다 아니면 그냥 손절한다,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기는 한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지만 사실 카드에서도 내가 끊어내고 내가 스스로 뭔가 움직일 수 있는 퇴로나 이 전진할 수 있는 그 길을 끊어놔야 마음이 편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도 하지 말라고는 합니다. 이분에 대한 마음이 정말 성애적인 건지 아닌 건지를 다시 한번 판단해 볼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은연중에 1번 분이 이런 내 마음이 드러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드러나는 게 아마 상대방은 봐도 잘 몰라요. 내가 스스로 맞닥뜨리고 있어도 잘 모를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1번 분들의 그런 변화나 그런 마음의 술렁임이나 이런 자잘한 것들마저 캐치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예기치 않게, 아까 그랬죠, 이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면 분명히 두 분이서 잃은 게 더 많이 보일 거라고, 내가 우리 관계에서 얻은 것보다 잃은 게 훨씬 더 많아 보여라고 생각이 들 텐데, 지금 이렇게 이분과 갑자기 손절을 하고 뭐라고 하면 이 소문의 씨앗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뭐라고 해야 될까, 괜히 뜬 소문, 헛소문만 자꾸 퍼지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그냥 1번 분이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과연 이 사람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게 맞나 아닌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방과 정말로 관계의 발전의 여지가 아예 없는 건지,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면 답이 나오는지 봐드릴게요. 없습니다. 관계의 발전보다는 사실은 이분과 같이 있을 때 즐겁고, 이 사람과 말이 잘 통하고, 이 사람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너무너무 재밌고 행복하고, 다음에 또 같이 놀러 가고 싶고, 이런 것들이,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퀴어분들의 자의식 과잉이라니까요.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될까요? 자의식 과잉이에요. 우리는 같은 성에게 끌리고 같은 성과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느끼는 모든 긍정적인 감정을 전부 연애 감정으로 치부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로 특별한 사람은 특별한 감정이 느껴지는데 그거는 알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근데 지금 이분에게 뭔가 이분이랑 더 가까워지고 싶고 더 친해지고 싶고 더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고, 이게 무조건 연애 감정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연애 감정으로 치부해버리면요, 스스로 내 마음이 닿을 때까지 기다리던, 이 사람이 나를 돌아볼 때까지 기다리던, 이 사람이 틈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던, 어쨌든 기다려야 돼요. 계속 이 사람만 기다려야 돼요. 이 관계를 유지한 채로. 이 관계 끊어낸 채로 기다린다? 절대 안 되고요. 고백을 한다? 고백하게 되면 그냥 과거의 사람이 됩니다. 과거의 사람이 돼요. 조금 마음을 돌아보고 내 감정을 좀 정리하면 답이 나올까? 네, 답 나옵니다. 아마 이 감정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내가 이 감정을 언제부터 헷갈려하고 어떻게 시작이 된 건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진짜 내가 정말 이 사람과 무언가를 시작했을 때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사실 되게 험난하잖아요.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내가 과연 이 사람의 모든 불안을 끌어안아주고 삼켜주고 같이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냥 이성을 만나고 자기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을 나의 내가 생각하는 그 행복의 길로 끌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혼란이 조금 가라앉고, 이 사람이 스스로 받아들이고, 아, 나도 이렇게 동성을 만날 수 있었구나라는 무언가 스스로의 그런 뿌리를 내리고 토대를 세울 때까지는 같이 걸어주셔야죠. 이 사람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막 혼란스러워하는 거 같이 잡아주셔야죠. 이런 것들까지 다
생각을 해보시고 이후에 얘기는 그때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한번 생각해보시고 와 내가 이거 아니야 나는 같은 동성을 같은 그런 성향인 사람들을 만나도 이런 불안이나 이런 것들은 좀 끌어안아 주는 게 힘든데 내가 이 헤테로를 만나서 가능할까?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든다면 본인의 마음이 알아서 정리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뭔가 지금 이 끌어오르는 감정에 막 들뜨거나 휩쓸려서 어떻게든 내가 이 관계를 뭐 아니면 도로 결판을 내겠어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좀 찬찬히 차근차근 본인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게. 그래서 가만히 누워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로 내가 이 사람이 좋은 걸까? 사람으로서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동성 친구에게 애착을 갖고 집착을 하고 이 사람이 나랑만 놀았으면 좋겠다. 얘한테 있어서 최고의 친구는 나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일반 헤테로 친구들이 더 강하고 더 심해요. 아시죠? 원래 그래요. 이 모든 것들에 의미 부여하시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조금 찬찬히 생각을 해보시고 좀 생각의 전환을 해보시면서 속을 좀 털어내시던가 정리를 하시던가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모든 리딩은 절대적인 게 아니고 제 타로가 이 종이들이 1번 분에게 말하는 게 모두 정답은 아니에요. 100%는 없어요. 하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정확한 건 아니라고는 하지만 100%는 아니지만 50%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고민을 해보시고 생각의 전환 한번 해보신 다음에 내가 이 친구랑 정말 이 친구를 정말 좋아하는 건지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좋아서 정말 절친으로 내가 오래오래 옆에 두고 싶은 이 감정을 헷갈리는 건지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연두색 돌 리딩은 여기까지 하고요. 너무 내 감정이나 내 고민에 막 심취해서 아래로 빨려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오히려 이 감정이 엇나간 상태로 결론이 내려져서 오히려 내가 생각하지 못한 파국으로 끌고 갈 수 있거든요. 진짜 모르겠다 싶을 때 그냥 시간에 맡기세요. 흘러가는 대로 맡기다 보면 언젠가 답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카드 리딩 정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2번 카드 리딩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카드 주황색 돌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찍어달라는 댓글을 받고 좀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너무 현실적으로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거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발전이 되는 관계면 안 봐도 발전이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 좀 했었어요. 자, 이 위에 카드는 지금 2번 분들 주황색 돌을 뽑으신 분과 상대의 관계 현재 어떤 관계냐 두 분의 관계를 간단하게 살펴볼 카드고요. 이 왼쪽은 지금 지인 혹은 친구 이런 보통의 관계 지금 이번 분이 놓여있는 관계를 유지한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그 관계 이상으로 발전을 했을 때 어떻게 될까에 대한 흐름이고요. 이 가운데 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분에게 가장 필요한 조언이 뭔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카드입니다. 자, 이제 2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현재 상황을 보면 제가 볼 때 근데 두 분은요 애매한 듯 애매하지 않은 듯 좀 썸 아닌 썸? 가까운 듯 가깝지 않은 듯 이게 되게 애매해요. 어쨌든 한 번쯤은 두 분이 친구 이상의 감정으로 서로 소통을 하고 이 관계 자체가 좀 어느 정도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요. 이 시간 그러니까 오늘이 오기 전까지 바로 직전까지도 아마 이분과의 관계를 좀 계속 꾸준히 고민을 했었던 그래서 지금 이 카드를
이 카드를 골라서 이걸 듣고 있는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분이 조금 이분한테 적극적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상대방이 좀 칼같이 선을 그었거나 좀 우린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했던, 지금은 내가 뭘 할 때가 아니야 라고 했던, 어쨌든 이 선을 긋고 밀어내는 건 상대방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 아마 두 분의 신념도 조금 달랐을 거고, 연애 방식의 차이도 어느 정도는 있었을 거고, 생각도 조금 달랐을 거고요. 내가 상상했던 상대방의 모습이 서로 달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뭔가 연인까지, 그 이상의 감정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되게 애매모호한 감정들이 있잖아요. 친구로 보이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이랑 사귄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그냥 친구로 두기에는 싫고, 이 상대방이 다른 사람 만날 것 같다? 와, 그건 더 싫어. 이렇게 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감정으로 여기까지 끌고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보거나 고민을 계속 해오시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두 분 다 고집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볼 땐. 꺾지 못하는 것들,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던 간에 그러니까 사람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거 하나쯤은 있는 건데, 아마 상대방이나 이번 분이나 그런 게 없지 않을까. 내 건 지킬 거야. 네가 포기를 하든 말든 나는 내 건 지킬 거야. 나한테 포기하라고 하지 마. 강요하지 마. 강요하지 않아도 말도 꺼내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약간 이런 타입이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 맞는 부분들, 엇갈리는 부분들, 그리고 타이밍의 문제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다 상쇄시키는 무언가의 매력이든 그런 것들을 다 덮을 수 있는 두 분만의 뭔가 서로가 딱 잡아 끌렸던 이유는 분명히 있었을 텐데도 타이밍이 조금 엇나가서 오히려 이 관계까지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왼쪽은 두 분이 지금 이 관계를 유지한다, 오른쪽은 그 이상으로 간다. 일단 유지를 한다 라고 하는 걸 보면, 사실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두 분 되게 애매한 관계라고. 유지를 하는 것도 유지를 하는 게 아니고 이상도 그 이상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미 두 분은 제가 볼 때 유사연애 아닌 유사연애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드라마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그런 말을 해요. 이 남자 주인공이 오늘 뭐가 취소돼서 데이트하기로 했어. 나 간다 하는데 그 여자 주인공이 차였거든요. 남자친구한테 차인 상황이에요. 근데 그 사람 만나러 간다? 라고 하고 뛰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그 친구가, 야, 네가 이미 연애를 하고 있는데 다른 연애가 되겠냐? 라고 말을 해요. 딱 그 상황이에요. 이번 분들이 이미 이분과 연애 아닌 연애 비스무리한 걸 하고 있는데 이 사람과의 관계 발전을 생각한다? 답이 더 안 나오는 거예요. 이미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던 것들을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건데, 우리의 관계 정립이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드실 거고, 아니면 이것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하면 지금 이런 것까지 모두 다 잃어버리는 건가? 라는 생각도 좀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만약에 이대로 연인으로 발전을 한다라고 하면, 근데 사실 저는 유지하는 것보다 발전시키는 게 더 쉬울 것 같거든요. 이때처럼 생각만 많지 않다면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고민해보고, 이건 저래서 안 맞고 저건 이래서 안 맞고 그건 그래서 안 맞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고 나 그냥 일단 너랑 한번 만나는 봐야겠다, 더 이상 이런 애매한 관계는 싫다라고 들이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 이후부터는 두 분이서 알아서 잘 해 나갈 건데, 왜냐면 이제까지 친구라는 이름으로, 진짜 이름뿐인 그 관계만으로도 두 분이 봐온 게 있고 쌓아온 게 있고, 얘는 이걸 싫어하는구나, 얘는 이걸 좋아하는구나, 데이터를 이미 얻었기 때문에 그냥 두 분이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관계를 유지를 한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유사연애라고. 유사연애밖에 안 돼요. 이 사람이랑
만약에 이 사람이랑 관계 발전을 안 할 거면 그냥 끊어내는 수밖에 없는데 끊어내는 것도 잘 안 될 거예요. 연락을 하루 이틀 안 하는 건 가능하지만 계속 연락을 안 한다? 그러면 허전하고 생각나고 보고 싶고, 어쨌든 둘 중에 두 분 다 연락을 안 하더라도 한쪽이 먼저 연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약간 그런 분들 아시나요? 여사친이래. 나랑 제일 친한 여사친이래. 근데 누가 봐도 얘는 얘랑 사귀는 것 같아. 막 되게 잘 챙겨줘. 밥 먹는 거 하나부터 해서 잠자리, 뭐 오늘 뭐 했는지, 내일 스케줄은 뭔지, 주말에 뭐 하는지, 네가 좋아하는 카페, 뭐 네가 좋아하는 영화, 네가 좋아하는 음악 전부 다 취향까지 꿰고 있어요. 근데 여사친이래. 엄마 같은 친구래. 너무 잘 챙겨주는 친구래. 이런 친구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 여자친구한테 이번 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쁜 여사친이 되는 거고요. 이번 분의 나중에 만날 그 사람에게도 상대방은 나쁜 여사친이 되는 거겠죠. 근데 두 분은 모를 거예요. 왜? 우리는 원래 이런 친구 관계였으니까. 괜찮은 친구 관계였으니까. 이 되게 안 좋은 거죠. 한 번에 몇 명을 상처 주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유지를 하는 거, 뭐 이상으로 발전하는 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이미 두 분은 유사연애 아닌 유사연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솔직히 말하면 이미 마음속에 답은 내려졌을 것 같아요. 뭐 이분이랑 사귄다 안 사귄다 이 답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한다 라는 답은 이미 내려졌어요. 근데 그 뒤로 따라오는, 제가 말씀드렸죠, 두 분이서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뭔가 상쇄되지 않는 것들을 자꾸 곱씹고 생각하느라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냥 뭔가 니네들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손절해라는 그런, 뭔가 내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내 머릿속에서 맴도는 이야기들과 반대되는 말들을 찾아서 계속 이런 영상을 헤매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 카드가 이미 두 분은 친구로 남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을 같이 해왔을 거고요. 너무 많은 것들을 알아버렸을 거고요. 또 감정적으로도 이미 너무 많은 발전을 거쳤어요. 드러나지 않을 뿐이고 모를 뿐이에요. 아직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냥 글쎄요, 이게 조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뭐라도 찔러보지 않으면, 발을 내딛지 않으면, 한번 찌르기라도 해보지 않으니까, 이렇게 창으로 이렇게 찌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주먹이라도 한번 뻗어보지 않으면 결국에 후회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애매모호한 관계가 언제까지 이어질 거란 보장도 없고요. 이 애매모호한 관계 자체를 끝내는 건, 아까 1번 분 같은 경우는 뭐 아니면 도다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하겠지만 결국 뭐 아니면 도가 아닌, 두 분은 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좀 애둘러서 말한 것도 있고 진짜 그렇게밖에 안 보이긴 했는데, 이번 분 같은 경우는 이분을 끊어내려면 이분은 진짜 손절이에요. 손절. 이번 분은 진짜 손절이에요. 이분이랑 아예 연락을 끊으셔야 돼요. 단절시키고 나 혼자만의 시간을 좀 길게 보내셔야 돼요. 이분이 없는 그 공백을 보내셔야 돼요. 그래야 이분과의 모든 그 혼란과 혼돈이 끝나요. 뭐 지금처럼 그냥 보낸다?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은 진짜 둘도 없는 친구 사이 같고, 사실 제가 볼 땐 유사연애 아닌 유사연애를 한다, 이것도 알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유사연애 아닌 유사연애를 계속 유지를 할 거란 보장이 없어요. 유지를 한다고 한들 두 분이서 진짜 계속 두 분만 마음에 두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느 순간에 정말 갑자기 이 상대방이든 이번 분이든 마음을 앗아가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랬을 경우에 그 사람이 나 쟤랑 너랑 그렇게 하는 거 싫어, 연락하지 마, 뭐 하지 마, 의심돼, 싫어, 이렇게 거슬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랑 계속 상대방이랑 연락을 유지하실 건가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거든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언젠가 그 만난 그 사람이랑도 끝을 볼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두 분이 이미 그렇게 유사 아닌 유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파국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나실 거면, 그러니까 이분이랑 관계를 유지할 거라면 애인이고요. 애인으로 발전하는 것밖에 없고요. 친구로 유지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이 친구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마음을 접는 것밖에 없죠. 마음을, 감정을 정리하는 거. 근데 이번 분이 정리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또 아니라, 이번 분이 정리하면 그 상대방이 그걸 못 견딜 것 같아요. 너 왜 변했어? 예전에 도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왜 그랬어? 이런 식으로 조금 힘들게 할 것 같은데, 카드가 튀었잖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뽑아보려고 한 카드였는데 이게 나왔어요. 이게 나왔다는 건 이미 두 분이 쟤는 나한테 그렇게 해줄 거고 나는 쟤한테 그렇게 해줘야 돼라는 고정관념이 너무나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주변에서 야 그냥 좋은 사람 만나서 얘를 조금 눈에서 멀어뜨려봐, 야 그냥 걔한테 뭘 해서 이렇게 해봐, 아무리 조언해주고 아무리 첨언을 해줘도 이번 분은 안 들릴걸요. 이미 그 이분이, 그리고 상대방도 안 들릴 거예요. 이미 서로가 얘는 나한테 이런 사람이야, 얘는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나는 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이런 것들이 너무 깊게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어려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봅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은 없어요. 사귀는 것밖에 방법은 없어요. 만약에 야 나는 근데 진짜 이 사람이랑 힘든 것도 싫고 진짜 이 사람이랑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아서 미래가 너무 불안해, 무서워,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시면요, 그래서 절대 고백도 못 하겠고 내가 먼저 하는 거 자존심 상해서 싫고 이렇게 라고 하신다면 그냥 잠수 타세요. 잠수 타서 이번 분이나 서로 눈에서 멀어지고 마음에서 조금 멀어진 다음에 냉정하게 생각해보고 판단하는 게 낫지, 지금 당장 이 감정으로 뭔가를 생각하면 이도 저도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이미 마음속에서 80% 이상은 결정이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정이라는 게 사귄다 만다가 아니라 내가 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의 판단은 내려졌을 텐데, 그걸 억누르기 위해서 계속 이런 걸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제가 볼 땐 이미 두 분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마음은 어느 정도 확인은 했고요. 예상도 하고 있고요. 내 마음은 이미 깨달았고요. 단순히 지금 예전에 한번 삐끗했던 것들 때문에, 혹은 만약에 진짜 썸을 타지는 않았어도 이 사람한테 가졌던 호감이 있는데 타이밍 때문에 맞추지 못했던 것들 때문에 무서워서 아직 맞물리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어차피 두 분이서 유사 연애 아닌 유사 연애 비스무리한 이런 것들을 나눈다 라고 한다면 그냥 지금 부딪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애매모호한 무언가를 줄다리기 하듯이 막 가지고 가는 것보다 그냥 얘다 싶으면 잡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물론 계속 말씀드릴 거지만 1번 분들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제 카드가 100%를 말씀드리진 않아요. 말하지는 않아요. 제가 말하는 모든 결과가 100%고 진실이고 진심이고 이렇게 꼭 이루어질 거니까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절대 아니거든요. 모든 결론은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이 내리는 거고, 결정을 하는 건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이에요. 1번 분들, 2번 분들, 3번 분들, 4번 분들. 근데 저는 그 결정에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지, 내가 생각했던 게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이야기들이라면 반대로 전환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금 지금의 생각을 정리를 시켜주는 방향이든, 아니면 나 이런 건 전혀 상상 못했는데 진짜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생각의 방향을 하나 더 만들어서 뭔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도와주는 그런 역할일 뿐이지, 제 모든 말이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의 예언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깊이 이거를 받아들여서 본인의 선택이 엇나가거나 혹은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이런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단지 제가 볼 땐 두 분은 이미 뭔가 이루어지기 직전이 아니었을까? 이루어지기 직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점, 그것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이번 분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 리딩의 답은, 이 리딩의 끝에 제가 결국 어떤 말을 하게 된다 라는 것도 이번 분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시고
정말로 내가 진짜 이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자꾸만 뭔가 걸리고 마음에 걸리고 좀 절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있어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걸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다면 도전해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사랑의 정답은 없는 거니까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어느 날에 딱 봤을 땐 진짜 별거 아닌 게 될 수도 있어요. 걸림돌조차 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만 마시고 도전해볼 땐 도전해보는 것으로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번 리딩도 여기까지 하고요. 힘내세요. 제가 볼 땐 뭐 승산이 없다? 그건 아니에요. 승산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제 리딩 듣고 바로 막 카톡으로 너 좋아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상황을 살펴보신 뒤에 좀 좋은 결론을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리딩 정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3번 파란색 돌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되게 난감하네요. 되게 난감하다. 너무 난감해서 손바닥 간지러워요. 일단 이 카드는 위에는 두 분의 관계를 이제 보는 카드, 지금 어떤 관계인지 보는 카드고요. 왼쪽은 이 관계를, 지금 이 상황, 뭐 친구든 지인이든 아무것도 아닌 이 상황을, 평범한 이 상황을 유지한다. 오른쪽은 그 이상으로 발전을 시킨다. 가운데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 흐름의 카드인데요. 왜 난감하다고 했냐, 이 3번 파란색을 뽑으신 분들은 이미 이분과의 관계가 파국 오브 파국으로 접어들지 않았나.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친구로도 남지 못하는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헤어질 때 헤어지신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헤어졌다는 개념이 사귀고 헤어졌다도 되지만 친구였다가 파국이 난 관계도 된다. 어쨌든 무언가 붙어 있다가 떨어진 관계로 보여집니다. 근데 두 분 진짜 안 맞았을 것 같거든요. 이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아예 그냥 반대를 걸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아마 달랐을 거예요. 한 분은 되게 잔잔한 물 같은데 한 분은 되게 불 같아요. 물과 불이 만나면 서로 상쇄되지를 않아요. 한쪽은 계속해서 물이기 때문에 불을 끄게 되고요. 불은 계속해서 불씨를 지펴야 되기 때문에 무언가 이 물을 말려버리려는 그런 습성이 있고요. 혹은 불이 태양이라고 한다면 태양이 너무 세면 물이 말라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서로 뭔가 되게 상쇄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조금 보이기도 하고, 진짜 그냥 상극의 관계? 상극이기 때문에 두 분이서 뭔가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었던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두 분의 지금 관계가 어때요? 라고 하면 파국입니다라는 말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사귀었던 분들이다 라고 하면 성격 탓도 있었겠지만 아마 두 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입김도 어느 정도는 작용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 두 분이서 서로 친구로서 끌렸든 연인으로서 끌렸든 어쨌든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끌리게 되면 내가 끌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저도 저랑 완전 반대인 친구가 있어요. 있음에도 그 친구랑 제가 친구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건 그 친구가 가진 어떤 모습이나 생각이나 말투, 행동, 뭐 신념 이런 것들이 제가 너무 좋아서 이 친구랑 다른 것들은 그냥 흐린 눈을 해요. 그쪽으로 안 부딪히면 되는 거거든. 내가 그 사람한테 다른 것들을 강요하지만 않으면 충분히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한 가지의 면모를 딱 보고 나 저 친구 저게 너무 좋아. 이 친구의 이런 것들을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해. 뭐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이 친구랑 이거 하면서 놀 때 너무 재밌어.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두 분 같은 경우는 뭔가 연인이었든
친구였든 너무 다른 사람이었는데 이 다른 사람을 서로 옆에 둔 게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받는 스트레스를 이 사람한테 쏟을 수는 없잖아요. 주변에 쏟았을 거예요. 주변에다가 뭐 친구면은 내가 이번에 새로 사귄 친구 걔 있잖아, 걔랑 나랑 이런 게 너무 달라,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면 주변에서 당연히 뭐라고 해요? 비슷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야 그냥 끊어, 너 혼자 힘든 거야, 너 혼자 지금 스트레스 받잖아, 그냥 끊어, 걘 몰라. 이거를 아마 양쪽에서 다 들었을 것 같고, 만약에 연인이다 라고 하면은 조금 다른 문제예요. 친구 같은 경우는 내가 다르고 나랑 다른 면을 보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딪히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근데 연인 같은 경우는 그런 다른 부분을 어느 정도 딱 이제 중간인 지점을 찾아서 서로 너는 이게 이렇고 나는 이게 이러니까 이 중간 지점에서 우리 해결을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조차 안 되기 때문에 또 주변에 토로를 해요. 나 얘랑 만나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 이게 너무 싫어, 이러면 주변에서 또 뭐라 그래요? 야 헤어져, 남자가 걔 하나야? 여자가 걔 하나야? 사람이 걔 하나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 역시 이 상대와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구나. 그러면 그냥 이 관계를 끝내는 것도 답이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 파국 오브 파국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어느 쪽이든 간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되게 난감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대로 이 친구 관계를 유지한다, 힘들어요. 심적으로 되게 힘들어요. 심적으로도 힘든데 그냥 마음만 힘든 게 아니라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엄청 받고, 나 자체가 나를 자꾸 규제하게 되거든요. 나를 자꾸 검열하게 돼요. 이 친구는 저런 말을 싫어하니까, 이 사람은 그런 행동을 싫어하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지, 나 저거 하면 안 돼, 나 이렇게 하면 안 돼, 나 저런 생각도 하면 안 돼, 저기도 가면 안 되고 이런 행동도 하면 안 되고 계속 나를 규제하게 될 거예요. 친구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유지를 한다고 하면요, 다시 무언가를 계속 리셋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리셋하는 느낌이. 뭔가 이 관계는, 그러니까 지금 이 파국이라는 게 두 분이서 완전히 끝났어요, 손절했어요 라는 느낌이 아니라 바로 그 직전의 느낌인데, 계속 무언가를 리셋하면서, 이 관계를 계속 리셋하면서, 이거는 그냥 그대로를 계속 가고 있는데 나 혼자 계속 처음 0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계속 진이 빠지겠죠. 근데 상대는 사실 뭐 그렇게 배려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는 내가 굳이 바뀌지 않아도 무언가 중첩되는 그 부분을 고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상대도 똑같이 아마 이 3번 분이랑 조금 방식만 다를 뿐이지, 자기 나름대로 계속 검열을 하고 규제를 하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 깎아내고 좀 뭔가 바꾸려고 노력을 했을 수도 있어요. 결국에 이 관계의 유지가 아니라 또 다른 파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고요. 연인으로 발전을 한다. 발전이 아예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분이 이 이상으로 발전을 했을 때, 만약에 지금 두 분이 사귀었다가 친구로 남기로 했는데 한쪽에 미련이 있거나 친구로서도 조금, 제가 바로 직전에 2번 분들 리딩이 약간 유사연의 느낌이었거든요. 3번 분들은 조금 그것보다 딥해요. 유사연애가 아니라 헤어져도 헤어진 것 같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뭔가 다시 우리가 만난다, 재회를 한다 라고 하면요, 답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왜 헤어졌는지, 어떤 이유로 헤어졌는지는 알고 있지만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어떻게 변화를 주면 좋을지 아무것도, 뭔가 판단도 잘 안 될 거고, 판가름도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이것도 아예 길을 모를 수 있고요. 모를 가능성이 훨씬 크고요. 어쨌든 다시 만나게 되더라도 아니야, 이미 끝난 건데 내가 괜히 이어붙이려고 했어 하고 다시 두 분이서 다시 등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결국에는 두 분이서 아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처음부터 다 바뀌어야 돼요. 이제까지 노력했던 거, 이제까지 뭔가 해보려고 해봤던 거 다 리셋, 0으로 돌린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노력해야 돼요. 재회를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두 분은, 뭐 2번 분들은 차라리 모 아니면 도였을 때 모가 손절이고 도가 연인이었다면, 3번 분들 같은 경우도 모 아니면 도거든요. 근데 이 모 아니면 도가 어떤 느낌이냐면,
손절? 아니면 아니구나. 뭐 아니면 도가 없어요. 둘 다 손절이에요. 사실 재회를 하더라도 끝났고요. 관계는 끝이고요. 이 관계를 유지한다? 결국 끝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되게 냉정하게 말을 하고 있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알고 계실 텐데 이미 끝난 거. 두 분 관계 이미 끝난 거 알고 계실 거예요. 붙일 수가 없어요. 기회는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아마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아마 기회는 여러 번 있었을 거고, 그리고 어디가 잘못됐는지도, 어떤 부분 때문에 두 분이서 관계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다라고 판단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원인은 분명 알고 있었겠지만 그 부분을 굳이 잡지 않아도 잘 지내고 있잖아, 잘 버티고 있잖아, 괜히 골문 거 건드려서 터트리지 말자, 이대로 덮어버리자라는 마음이 더 컸을 거고요. 그리고 사실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상대가 먼저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한마디 더 해주고 상대가 나한테 손 한 번 더 뻗어줘서 우리의 관계가 지금보다 나아지길 바랬을 가능성이 더 커요. 이건 상대방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고, 사실 두 분 다 또 똑같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뭔가 이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을 때는 윽박지르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를 본다고 하면요, 만약에 두 분이서 A라는 일 때문에 서로 상처를 받았어요. A라는 일 때문에 서로 서운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의 관계가 어떤 관계든 간에 A라는 일 때문에 내가 서로 마음이 틀어지고 감정이 상해서 야, 이대로 손절해까지 왔다고 한다면, 여기서 내가 A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서운하고 이렇게 속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도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속상하고 저렇게 서운했을 것 같아. 내가 먼저 이런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근데 나도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너무 속상하고 아쉽고 서운해서 그랬어. 우리 앞으로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풀면 돼요. 근데 지금 두 분 다 어떤 느낌이냐면, 네가 왜 속상해? 네가 왜 서운해? 그래, 얘기해봐. 어떤 게 서운해? 어떤 게 속상해? 나도 이 부분에서 저렇게 속상했어. 넌 그게 서운했어? 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서운한 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우리가 같이 속상했어가 아니라 내가 너보다 더 속상하고 더 서운했어. 너보다 내가 더 아팠어. 너도 아팠겠지만 나도 아팠어. 이렇게 각자의 주장을 조금 내세우는 느낌? 되게 힘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쪽이든 간에 이미 그리고 끝난 것도 알고 계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3번 분과 상대방이 정말 아예 그 어떤 가능성도 없는 건지, 친구로조차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재회가 아예 안 되는 건지, 재회조차도. 제가 볼 때 3번 분은 이 원래의 지인 사이로 돌아갔다가 다시 재회를 하고 싶은 마음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두 분 다 뭔가 친구로서는 만족이 안 될 거예요. 약간 말은 친구인데 상대가 나 보란 듯이 딴 여자랑 딴 남자랑 연락하면 그것 때문에 화나요. 진짜 너무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네가 뭔데, 너 지금 내 앞에서 나를 두고 이렇게 연락하는 게 말이 돼? 사실 말이 돼요. 헤어졌으니까. 근데 싫어요. 짜증이 나요. 화가 나요. 상대방도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더 뭔가 이 관계를 지지부진하게 붙잡고 끌고 가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나는 옆에 있어야 돼, 이런 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카드에서는 이미 끝난 걸 알고 있다면 돌아설 수 있을 땐 돌아서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돌아설 수 없더라도 돌아서야 될 때라고 하면 돌아서야 한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지금 본인의 마음이 정확히 어딜 향해 있는지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요. 진짜 이분이랑 이 상대랑 좋은 친구로, 좋은 지인으로 남고 싶은 건지, 아니면 다시 재회를 해서
연인이라는 이름으로 남고 싶은 건지, 지금 3번 분의 감정이 연민인지 혹은 사랑인지 아니면 애증인지 어느 쪽인지도 확실하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뭐랄까, 이 복잡 미묘한 감정들 있잖아요. 나 진짜 죽어도 재회는 싫어. 근데 다른 사람이랑 만날 거 생각하니까 화가 나. 안 돼. 근데 재회한다 생각했을 때 와,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아. 방법을 모르겠어. 내가 바꿔? 그것도 싫어. 난 이제까지 많이 노력했으니까. 노력은 제가 해야지. 근데 이대로 뭔가 친구로 남아? 그러면 또 제가 다른 사람 만나는 거야. 이 무한 굴레 속에 갇혀 계신 것 같거든요.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 카드가 100%는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요. 당연해요. 저는 1대 다수의 리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제 카드로 볼 땐 그렇습니다. 3번 분들이 만약에 이거 아닌데 싶으면 다른 거 보시면 돼요. 근데 맞다고 하신다면, 제가 이제까지 했던 리딩 중에 절반 이상이 맞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상대방과 3번 분의 관계가 어떤지, 마음이 어떤지, 감정이 어떤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상대방이랑 뭘 하고 싶은지, 어떤 관계가 되고 싶은지, 내가 정말 이 3번, 그러니까 3번 분이 내가 정말 이 상대방을 옆에 뒀을 때 이런 고민과 골몰과 막 이런 분노와 애증의 감정이 없이 행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신 뒤에 움직이는 걸 추천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냥 1번 분이나 2번 분보다 제일 힘들어요. 제일. 관계의 회복, 관계의 정의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3번 분이 정말 어떻게 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나는 그래도 곧 죽어도 이 사람이랑 재회를 해야겠다 라고 하시면 그대로 부딪히시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재회가 더 가능성이 있지, 발전이 가능성이 있지, 이분이랑 친구로 남는다?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 상황이 어떤가에 대한 그 전제 조건 하에 이분과의 관계 발전이나 흐름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말씀드릴 게 없네요. 너무 좀 뭔가 1번이나 2번 분들보다 리딩이 좀 짧은 것 같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카드라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3번 분들 리딩도 여기까지 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뭔가 시원한 데를 못 긁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셔서 더 듣고 싶다라고 하시면 개인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1번 분이나 2번 분은 개인 상담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안 해도 될 것 같았거든요. 근데 3번 분은 뭔가 답을 얻고 싶다. 근데 물론 카드가 답을 내려주는 건 아니지만 그거에 근접한 흐름은 같이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 상담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3번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4번 자주색 돌 마지막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3번이 너무 뭔가 되게 좀 좋은 게 아니라서 많이 4번 분은 진짜 좋게 나와야 되는데 하고 왔는데 제가 지금 리딩 하는데 베란다 문을 열어놓고 있거든요. 빗소리가 조금 섞일 수 있어요. 그거 감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잡음을 같이 잡는 게 방법을 몰라서 그냥 이게 배경음악이구나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보자. 자, 이 맨 위에는 지금 두 분의 현재 관계를 말하는 거고, 이 왼쪽에 있는 카드 3장은 이 관계를 현재 유지했을 때,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카드는 그 관계 이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느냐, 발전을 했을 때의 그 카드고요. 가운데 5장 같은 경우는 4번 분에게 전해드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흐름에 대한 조언이나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보는 카드입니다. 지금 두 분의 관계를 보면
되게 또 애매해요. 물론 이거를 보는 이유 자체가 뭐 그런 꼬로만 뭔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는 거겠지만 4번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음, 이런 말 해도 될까요? 안 되려나? 유튜브에서 잘리려나? 두 분 평범하게 얽힌 사이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4번 분, 그러니까 3번 분처럼 뭔가 사귀었다가 헤어졌다. 아니면 진짜 친한 친구였는데 깨졌다. 뭐 2번 분들처럼 썸을 탔었다. 그 썸을 탔다가 잘 안 됐다. 라던가 1번 분들처럼 뭔가 이도저도 아닌 그냥 평범한 친구 사이인데 님 조금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이런 평범함이 아니라 순화 안 할게요. 살부터 섞은 사이 같아요. 살부터 맞닿은 사이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가볍게 시작한 관계가 아니었을까. 파트너 관계까지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되게 극단적인. 아니라면 다른 카드를 골라두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전제 조건으로 깔고 가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그걸 전제 조건으로 깔고 가야 될 것 같고, 두 분 자체가 서로에게 호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서로에게 뭔가 기대감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다만 이런 관계에서 시작하는 것 자체에 겁을 먹고 있는 걸 수도 있고, 두 분 다 인기가 많은 타입이에요. 두 분 다 여자든 남자든 주변에 사람이 많이 꼬여요. 그래서 사실 원하기만 하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연애를 할 수 있는 입장인데 딱히 그럴 생각이 없어서 이런 가벼운 관계, 혹은 그러니까 딥하게 뭔가 몸을 섞고 그런 관계를, 이게 아니라 가벼운 스킨십이 오가는 관계일 수도 있고요. 진짜 제가 말한, 지금 계속 뜸을 들이고 있는, 좀 어렵게 말하는 그런 딥한 파트너 관계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몸의 대화가 먼저였던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이 감정이 사랑인지 아니면 몸정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저는 그 감정이 뭐 사랑이에요, 몸정이에요 말씀은 못 드려요. 다만 이렇게 심오하게 고민을 하는 것부터 이미 두 분의 마음이 통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말을 하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왜? 이 관계마저 깨질까봐. 그러면 상대를 못 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머뭇거리는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친구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고 하면, 사실 친구는 친구지만 친구가 아닌 관계죠. 이걸 유지만 한다고 하면 계속해서 4번 분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마음의 이 저울질을 계속 해야 돼요. 내가 마음이 더 가는 것도 막아야 되고, 마음을 아예 죽이려면 안 만나는 게 답이라는 걸 아는데 그러기는 싫어요. 안 만나기는 싫어. 근데 그렇다고 마음을 뭔가 드러내자니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이렇게 뭔가 이 핸들링을 해야 되는데 핸들링 자체가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자꾸 이야기가 쌓일 거예요. 쌓이다 보니까 뭔가 지금까지 유지해온 관계 자체도 평소처럼 만족스럽거나 괜찮다거나 이것도 나쁘지 않아 라고 웃으면서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이대로 만약에 발전을 한다 라고 하면, 사실 저는 발전밖에 답은 없어요. 근데 이전에 혹시 상대방이나 4번 분이나 두 분 다일 수도 있고 이렇게 발전이 됐다가 어그러진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래서 서로가 보지 않아도 될 부분들을 봐서 그냥 윈윈인 관계에서 오히려 파국이 됐다라는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두 분이 이 관계의 정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 과거에 좀 얽매여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이렇게 뭔가 관계의 발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은 좋겠지만 자꾸 이 과거에 한번 실패했던, 상처를 받았던 그 일이랑 계속 겹쳐 보이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되게 애매하죠. 근데 제가 볼 때 사실 두 분은 약간 이 관계를 유지하든 유지하지 않던, 그러니까 유지하던, 연인으로 발전을 하던
계속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 관계를 유지를 하게 되면 내가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이 사람과 아무 마음이 없고 감정 없는 그런 파트너 혹은 그런 가벼운 스킨십 메이트 정도로만 유지를 해야 돼. 데이트 메이트도 돼요. 스킨십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카드가 나온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단순히 뭐 스킨십만 있다가 아니에요. 데이트 메이트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을 내포하지 않으려고 서로 합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걸 안 보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이 관계를 유지한다면. 근데 만약에 연인으로 발전을 한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전에 한번 겪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상쇄시키고 이거를 없던 일로 이번엔 안 그럴 거야 라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분명히 어느 정도 노력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다만 유지를 하든 변화를 하든 두 분 사이에서 균열은 한번 있어야 돼요.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유지를 하려면 내 마음을 내가 들키지 않아야 되는 게 우선인 거잖아요. 근데 들키지 않는 것보다 그냥 죽여버리는 게 편한 거거든요. 내 마음을, 내 감정을. 그리고 발전을 한다고 하면, 연인으로 발전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끝맺음할 건 끝맺음하고 약속할 건 약속하고, 나는 이 옛날이랑 달라라는 걸 서로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부딪히긴 해야 돼요. 그런 변화는 필요해요. 분명히 변화를 위해서, 변화 때문에라도 서로 노력을 할 거고요. 계속해서 어떤 부분이 맞는 건지 아닌 건지는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두 분 되게 인기 많은 타입이라고. 그 인기 많은 타입이 내가 뭔가 주변과 트러블을 맺지 않아도 나 스스로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걸 해결 못하거나 그거를 확실하게 끝맺음하고 갈무리 짓고 내가 내 스스로의 판단으로 이거를 좋은 쪽으로 끌고 가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더더욱 이 두 분의 문제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라고 하면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사실 어느 쪽이 더 좋아요 라고 말씀은 못 드려요. 그런 말은 못 해요. 근데 이 관계를 유지하면 유지하는 것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 거고, 관계 유지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마음이, 뭔가 사람 마음 자체가 내가 너 이제부터 얘 좋아하면 안 돼, 그러니까 좋아하지 마 라고 한다고 안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 끝은 보게 될 거고요. 어떤 식으로든. 그리고 이 관계의 발전을 한다고 하면 처음에는 되게 좋겠지만 가면 갈수록 뭔가 내 경험상 빅데이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저것 때문에 조금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괜찮은 건가? 이대로 괜찮은 건가? 라는 생각 때문에 괜한 싸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 두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사실 저는 이쪽을, 관계의 발전 쪽을 노려봐도 괜찮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두 분이 아마 서로 만나면서 얘랑 조금 다른 방향으로, 다른 모습으로 만났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뭔가 이렇게 말고 진짜로 내가 미래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찾는 그 과정에서 만났다면 좀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상대방도 이미 두 분 자체가 한번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내가 이 관계에 대해서 이게 몸정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판단을 못하겠어 라는 갈림길에 서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것 뿐이지, 제가 볼 때 이미 두 분 다 서로 긍정적으로 한 번씩은 봤을 거예요. 제가 저런 사람이 내 이상형인데 라는 생각도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단순히 그냥 지금 두 분의 상황, 관계성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망설이시는 것 같아서, 그런 걸 빼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처음 만난 사람들처럼 다시 한번 알아가 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알아갈 것도 없을 거예요.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서 단순히 제가 말했던 그런 메이트, 파트너 부분인 점에서 조금 걸리는 거지. 두 분이 뭔가 그 관계의 발전에 있어서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도 괜찮을지를 한번 볼게요. 진짜 고민이 많으신가 보다. 근데 어차피 마음 먹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는. 아예 결정을 못 내리고 이 카드를 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4번 분의 마음이나 4번 분의 결정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서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확신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너무 생각이 많고 너무 고민이 많으면 될 것도 안 돼요. 카드가 딱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하면 상대가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너무 놀라지 않을까, 너무 내가 오버하는 거 아닌가,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이러다가 좋은 그런 사이 하나를 잃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이 되게 많을 수도 있겠는데, 그 생각 때문에 좋아, 이런 분위기일 때 말하자, 저렇게 할 때 얘기하자, 이런 상황까지 가보고 얘기를 하자 라고 생각을 하다가 결국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사이에 쌓이는 서로의 고정관념이라는 게 생겨요. 예를 들면, 사실 저는 데이트메이트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게 약간 책임지지 않는 가벼운 관계를 지향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런 사람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이기 때문에, 그럴 거면 연애를 할래 라는 마인드라서 제가. 당장 연애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은 데이트메이트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런 경우에서 약간 사람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역시 나는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연애 자체에서 이게 참 중요해, 저게 참 중요해, 이거 절대 안 돼, 저것도 절대 안 돼, 생기잖아요. 고정관념, 생각, 편견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정식으로 우리 사귀자라고 얘기한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여서 더 이도저도 아닌 상황까지 갈 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을 먹고, 이미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생각이 떠올랐고, 긍정적인 변화 자체를 한번 겪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고, 상대도 지금 4번 분도 서로를 좋게 볼 때 딱 지금이 적기라고 봐요. 만약에 이 관계 유지가 아니라 발전을 택한다고 하시면 지금이 적기라고 보고, 유지를 하고 싶어서 이걸 본다 라고 하신다면 지금처럼 하시면 됩니다. 뭐 카드에서 이랬고, 뭐 서로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 여지를 주고 이런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그냥 4번 분의 마음이 뭔가 들뜨거나 자꾸 어지럽거나 복잡해서 이걸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유지를 하고 싶은 거라고 하면 그냥 마음 가라앉히시고, 마음이 가라앉지 않더라도 억지로 가라앉히시고 이분과의 관계를 유지를 하세요. 그것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유지를 한다면. 근데 제가 볼 때 유지를 하고 싶어서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발전 가능성을 보고 싶은데, 그 발전 가능성을 봤을 때 내가 과연 괜찮을까? 그냥 제가 볼 땐 4번 분이나 상대방이나 겁이 되게 많거든요. 겁이 너무 많으니까 시도를 못 하는 거예요. 시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겁이 나는 거예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냥 이미 마음속에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래서 확신이 필요하다고 한 거라면 더 늦기 전에 빨리 이분과의 관계를 발전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발전시키세요. 더 늦기 전에. 서로가 뭔가 연인이라는 그런 틀에 있어서 확고한 신념이나 기준이 생기기 전에, 지금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사람이랑 이런 상황이 아니라 좀 다르게 만났다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지금 빨리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들었는데도 진짜 아니다 싶으시면 다른 돌이나 다른 카드를 선택해서 들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도 뭔가 여러 개를 들어보고 섞어서 생각을 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어차피 타로는 자기 만족용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여기서 더 말을 할 건 없는 것 같고, 4번 분들도 힘내시고요.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건 더 늦기 전에
더 시간이 지체되고 지나기 전에 행동으로 옮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 타로가 100%는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리딩에 사활을 걸고 좋아 난 올인하겠어 라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적당히 걸러들을 건 걸러듣고 주워 담을 것만 주워 담아서 내 다짐이나 내 행동에 도움이 되는 그런 리딩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 카드도 여기까지 리딩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인데요. 어떻게 잘 보셨을까요? 이렇게 댓글로 요청해 주셔서 그거 찍는 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댓글로 그때그때 달아주시면 되고, 조만간 6월 전체 운세, 6월 전체 운세 아니면 여름 전체 운세 이걸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은 조금 길 거라서 미리 저도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전체 운세는 아무래도 금전운, 연애운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제까지 경험상. 사실 오늘 컨디션이 조금 좋은 날은 아니라서 말이 좀 횡설수설하거나 발음이 세거나 그랬을 수 있어요. 그래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비구독자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지였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하나, 둘, 셋.